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제 109회 토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정서 한번 우리 마음 날씨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마음 날씨, 기분 상태, 좋음, 나쁨,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기운 없음, 활기참, 마이너스 3, 플러스 3, 우울, 명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불안, 편안, 마이너스 3 플러스 3, 조급이 여유, 마이너스 3 플러스 3, 미움 저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화, 친절, 마이너스 3 플러스 3, 불만, 감사, 마이너스 3 플러스 3.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분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의 마음의 날씨, 정서 마음 챙겨 봅니다. 기분 나쁨, 좋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기운 없음, 활기참, 마이너스 3 플러스 3, 우울, 명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불안, 편안, 마이너스 3 플러스 3,
조급 여유 마이너스 3 플러스 3 미움 사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과 친절 마이너스 3 플러스 3 불만 감사 마이너스 3 플러스 3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마다 이제 사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다시 그 정서 체크리스트 네. 앞에서도 몇 가지 그 이용 방법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하자면은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바로메터니까 내가 어떤 동기가 지금 좌절이나 좌절 예상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어떤 동기가 충족 예상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의 동기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좀 이 짧은 3분 호흡이지만 좀 정서 마음챙김 두 번째 할 때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리마인딩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번에 그 강화와 처벌 그 인간의 학습,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마저 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살짝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이 보니까 그 조회수가 지난번 원래 제 강의가 조회수 높지 않습니다만 특히 지난번 조회수가 높지 않은 걸로 볼 때 이거 이 학습 심리학적인 설명이 재미없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거 알아두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 MMPT 마음 공부는 뭐 단순히 그 달콤한 힐링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아주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단순히 어떤 그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우리 일단 7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 구성주의 그림 또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동기상태 이론. 네. 그래서 이 동기상태 이론하고 그 구성주의가 함께 나오는 9번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입니까? 제가 보이는 아이패드 화면으로는 화면이 그 전보다 좀 선명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잘 보이고 있겠죠? 네, 좋습니다. 선명해졌네요, 아까보다.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이 동기 상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네, 좋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럼 이 학습이란 게 뭐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좀 딱딱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지구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다르죠. 그죠? 크기 사이즈도 변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외연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외연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학습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얼굴로 이런 그 몸무게를 갖는 형태가 되죠. 이런 건 상당 부분 학습보다는 그냥 그 성숙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의 어떤 내용이 발현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뭐 몸을 가꿀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몸을 통해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몸 자체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외양보다도 우리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아주 어린 시절을 떠나서 여러분이 바로 1년 전하고 여러분이 같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1년 전에 여러분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음. 저 같으면 그전에는 심심한 김치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호남의 그 장모님의 그 김치를 먹으면서 좀 김치를 좋아하는 그 식성이 또 변화했어요. 이런 거는 학습이죠.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딱딱하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생활 장면에서 오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심리적 우리 장애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공황장애, 강박 이런 등등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하는 이런 것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이런 것도 학습에. 그러니까 지금 학습이라는 게 좀 딱딱한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것도 다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얘기가 출발된 게 안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였는데, 안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 선생님이 기대한 어떤 뭐 사과나 진정성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그것이 굉장히 억울해 가지고, 물론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교회에서 축구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특별히 더 보상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났고 그 생각이 나면은 분노심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거죠. 뭐 그 사람은 뭐 기도나 해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알아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해봤자 바뀌는 건 없고 오히려 내 속만 상하고, 그런데도 왜 반복하느냐.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은 무슨 학습이죠? 그런 행동을 타고난 걸까요? 그런 행동, 우리 인간의 행동 봅시다. 그것이 심리적, 우리 안으로 하는 행동이든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든 몸으로 하는 행동이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걸까요? 학습된 거죠, 상당 부분이. 물론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모습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 대표적으로 그 조건 형성, 여러분 아마 심리학 개론 들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고전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나누죠.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파블로프의 실험입니다. 개가 있는데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하고 그다음에 먹이하고 보게 되면, 우린 보통 먹이가 입에, 고깃가루가 입에 들어오게 되면 침이 나와요. 침을 흘려요. 이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극이고요.
그러면 침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반응입니다. 침 흘리기.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리적인 거죠. 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생리적으로 갖춘 시스템이죠. 먹을 게 들어오면 침이 나오죠.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에 딸랑딸랑 소리하고 이 먹이 주는 것이 함께 반복되게 되면 이건 처음에 딸랑딸랑 소리에 침 흘리는 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와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침 흘려요,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이제 이러한 요 딸랑딸랑 소리와 먹이가 함께 주어지는 이런 조건에서만 침 흘리 나오기 때문에 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침 흘리기는 조건 반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반응과 자극과 자극이 먹을 거, 고깃가루와 딸랑딸랑 소리, 자극과 자극이 연합되는 거. 이 조건 형성은 연합을 다뤄요. 연합인데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입니다.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유튜브 이제 지워버리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학교 강의하고 있네 해가지고 도망갈 분도 많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게 배워진 것을 새로운 연합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연합이. 딸랑딸랑 침 흘리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 많은 새로운 반응들이요.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아이스크림 나왔다 그래봐요. 새로운 아이스크림. 그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다고 합시다. 요즘 잘 뜨는 우영우 변호사가 들고 아이스크림 갖고 나왔어. 우영우 변호사가 아이스크림 갖고 막 흔들어. 그러면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죠. 우영우 변호사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고 우영우 변호사에 대해서 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야.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 기분이 좋아. 근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함께 나오네?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좋아. 그 탤런트들이 몇 억씩 받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광고 찍겠어요? 왜 그 뭐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뭐 새로운 카레가 나오고 그러면 그 왜 유명한 이쁜 여성 아주 잘생긴 그 배우를 왜 수억을 주고 쓰겠어요? 자기가 나온 신제품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학습이죠. 학습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하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그 카레, 새로 나온 냉장고,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극과 같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면은 막 불안해진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학습이에요. 어떤 폐쇄된 공간과 두려움이 학습된 거죠. 그런 경우도 보면은 다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러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된 거예요. 이거 소거시켜야죠.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란 재학습이에요. 재학습. 이게 불건강한 학습이 됐으니 재학습시키는 거예요. 재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말하자면 면역계를 튼튼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의 면역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이미 조금 좀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재학습하는 거예요. 재학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냄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소거시키는 거죠. 디소시에이션, 연합된 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뭐냐면 이거는 반응의 결과가 연합되는 거예요. 반응과 반응의 결과가 연합되는 거. 조건 형성은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 반응의 결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화, 그 다음에 처벌입니다. 강화는 쉽게 말하면 보상이에요. 보상. 리워드. 강화를 받으면 그 행동은 더 빈도가 높아지고 처벌을 받으면 그 행동의 빈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다 이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안 선생님의 경우나 여러분들도 봐요. 왜 좋지 않은 그 옛날 이미 벌어진 일을 왜 자꾸 곱씹을까? 왜 그 행동을 할까? 그 행동을 타고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을까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됐다면 그 행동이 어떤 그 강화를 받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불건강한 행동을 학습시키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배우자의 어떤 불건강한 행동을 내가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딱딱할지 모르지만 매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돌아보게 해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강화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강화를 나누면요. 강화는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처벌도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어요. 이 정적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부적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적 강화는 뭐냐면은 내가 선호하는 자극,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선호 자극이 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른데 밴딩 머신 가가지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넣고 누르면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눌러도 안 되면 하겠어요? 돈만 먹고 그러면 그거 다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내가 그 밴딩 머신에 1000원짜리 넣고 딱딱 누르면은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원한 음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 그거는 정적 강화라 그래요. 정적 강화. 근데 이런 강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적 강화도 있어요. 사라지는 게 소멸. 이거는 혐오 자극이라고 해요.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혐오 자극이 소멸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강화예요.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옆에 스위치가 하나 있네. 그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소리가 조용해졌어. 그럼 강화입니까? 아닙니까?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 시끄러운 그 혐오 자극이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보상이에요. 그거는 부적 강화라 그래요. 부적 강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막 놀아. 조용히 해 이놈아! 소리 꽉 쳤어. 꽥 하고 소리 쳤더니 애들이 조용해졌어. 그럼 뭘 주어진 게 아니죠. 애들이 나한테 사탕을 준 것도 아니고 애들이 나한테 뭘 좋아하는 걸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시끄러운데 내가 조용히 해 놈들아! 하고 큰 소리 쳤더니 조용해졌어. 그러면 이 행동은 이제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떠들면 어떻게 될까? 큰 소리 치겠지. 큰 소리 치는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혹은 심지어 뭐 욕을 했다거나 막 두들겨 팼다거나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듣더라. 그러면 욕을 하거나 두드려 패는 행동이 강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졌거든. 이것도 강화예요. 그러니까 혐오 자극이 소멸하는 것도,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혹시 불건강한 행동을 학습하지는 않았나? 혹은 여러분 주변의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건강한 행동을 강화 주진 않았을까? 여러분이 막 인정거지처럼 막 행동해갖고 여러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호구 만드는 행동을 강화시키지 않았을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어떤 행동을 한다, 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처벌은 뭐냐? 이거 정적 처벌은 혐오 자극이 출현하는 거죠. 매를 든다거나. 맞아. 뭐 전기 충격이 와. 쓴맛을 봐. 내가 싫어하는 자극이 출현하는 거죠. 그거 당연히 처벌이죠. 매를 맞거나 그런 것들이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적 처벌도 있어요. 부적 처벌은 선호 자극이,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죠. 선호하는 자극이 소멸하는 거예요. 부적 빠지는 거예요. 감봉당하는 거. 내가 일을 했더니 보너스를 받아서 돈을 더 받는 거죠. 그거는 정적 강화죠. 근데 어떻게 했더니만 감봉. 내가 뭘 혐오 자극이 온 건 아니야. 내가 뭐 매를 맞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돈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처벌이야. 이거는 부적 처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부적 처벌과 연결된 행동은 점점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강화와 연결된 행동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소거시키고 싶으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처벌보다는 강화를 강조합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사용하기보다는 처벌을 통해서도 행동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죠. 행동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우리 긍정심리에서 강조하잖아요.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우리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강화를 통해서 변화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우리의 동기상태 이론과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동기상태 이론과. 자, 여러분, 이 학습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통찰을 하셨다면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동기가 없다면, 즉 욕구죠.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력이라고 했죠. 소망, 추동력, 에너지 개념이에요. 이 동기가 없으면 학습이 없어요. 학습 이론가들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걸 강조해요.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동기였습니다. 뭘 바래? 욕구가 뭐야? 네가 바라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네가 뭔가 바라는 게 동기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네 바라는 게 정말 진짜 네가 바라는 거야? 아니면 락강이 말하듯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자. 우리 지난번부터 말한 게 뭐예요? 현명한 이기주의자, 온전한
온전한, 지혜로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자.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지혜로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는 거죠.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 반응의 결과, 이 강화와 처벌 있죠.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 동기 좌절 예상, 이것이 처벌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처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욕구가 없으면 처벌이 없어요. 만약에 개가 바닥에 그 철판을 깔고 전기쇼크를 주는데 발바닥이 뭐 두껍다거나 그래가지고 전기 충격을 안 받는다면 처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드문 일입니다만, 매우 드문 일인데 인간 중에 뭐 10만 명, 20만 명 중에 하나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그 유전적인 상태로 그 DNA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좋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찍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하튼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고문을 통해서 무슨 뭐 답을 얻어낸다거나 원하는 답을, 불가능해요. 그 이런 그 사람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통증과 관련돼서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기가 없다면 처벌이 없어요. 아까 돈 있죠? 만약에 돈에서부터 초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뺏는다? 그 사람에게 큰 영향 못 줍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벌이 되질 않아요. 사회적인 무슨 뭐 명예가 실추된다? 그거 다 동기가 있는 경우죠. 동기가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뺏는 것이 그게 부적 처벌이죠. 그런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없으면 처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를 전제로 해요. 동기가 좌절 혹은 좌절이 예상되는 거, 이게 처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피하고자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회피 행동을 어, 회피 행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벌의 회피 행동. 인간은 또 생각할 줄 알잖아요. 이것이 예상되게 되면 피하려고 그래요. 회피 행동.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적인 장애의 많은 부분이 보게 되면요. 이 회피 행동에서 와요. 회피 행동. 거기도 보면은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가.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같은 것도 왜 그것이 이제 심리 치료로 들어가게 됐냐면 그 내가 경험되는 게 불편함, 동기 좌절이죠. 혹은 좌절 예상 불안, 그걸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견뎌내는 힘을 기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 회피 행동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해요. 물론 마찬가지로 동기가 없다면 웰빙도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강화예요. 이 동기충 예상, 이것이 강화입니다. 강화란 마찬가지로 동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들 너머에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인간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 구성주의예요.
무엇이 처벌이냐, 무엇이 강화냐, 무엇이 동기를 좌절시킨 거냐, 좌절 예상이냐,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그 안조권의 인지, 이게 작동해요. 이 박조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파면이 됐다, 해고가 됐다 할지라도 이 해고라는 사건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꿈보다 해몽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당했다, 파면됐다, 그러면 이제 동기 좌절인데 내가 돈도 못 받게 되죠. 그럼 부적 처벌이 되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게 되죠. 그것도 부적 처벌이죠.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기를, 아, 내가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 회사 다녔는데 내 꿈은 따로 있어. 그래, 이거 잘 됐다. 이렇게 된 김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어. 아,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당장 돈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동기, 돈과 관련된 동기, 뭐 이런 동기는 좌절된 상태지만 자기가 생각한 또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그 무엇, 그 동기가 지금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예요. 지금 해고됐다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파이어 됐다는 것이 자기의 정말 그 추구하고 싶었지만 못 추구했던, 오히려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그 동기를 충족할 수 있다는 동기 충족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웰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혹은 일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웰빙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화, 처벌, 이 모든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동기 상태 이론에서 이 동기, 그 좌절 예상의 스트레스, 동기 충족 예상의 웰빙,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을까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왜 하냐고, 왜? 왜 지나갔는데 지나간 일을 곱씹는 것이 무슨 강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지난 어떤 그 벌어진 안 좋은 일을 자꾸 반추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길래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강화가 없다면 그 행동이 유지될 리가 없다. 처벌만 있다면 그 행동은 사라질 것이다. 근데 무슨 강화가 있길래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그 옛날 그 생각 자꾸 반추하는 게 고통만 연장시킬 뿐인데 왜 할까? 지난번에 그 안 선생님도 생각해봤자 나만 그 고통스럽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거를 반추하고 있을까요? 아, 강 선생님인가요? 네, 재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피하고 싶어서, 예방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왜 후회가, 그러면 왜 무슨 도움이 되길래 후회하냐고요. 후회하면 기분 좋습니까? 어떤 강화가 있냐는 거죠. 네. 또 별빛님인가요? 좋은 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안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습관일 뿐일까요? 습관일. 왜 안 좋은 일을 기억하는 걸 왜 하냐 이거죠. 그게 나한테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왜 그만둬야 되는데, 어떤 숨은, 그걸 여러분이 지금 강조했지. 지금 제가 숨은 은밀한 강화를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숨은 강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무엇이든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상처를 다시 안 받겠다는 자신의 다짐. 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성장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음, 어, 우리 강화 얘기할 때 또 강화의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연속 강화 항상 강화 주는 거죠. 어, 그 부분 강화가 있어요. 부분 강화. 이 부분 강화에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변 비율 강화가 있어요. 설명이 또 길어질까 봐 쉽게 말하면 항상 강화를 주지 않아요. 어쩌다 강화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설명했죠? 이 노름을 한다. 도박에 빠진다. 이 도박을 하면 항상 따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쩌다 따거든. 언제 딸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 행동을. 그 중독 행동. 인간이 갖고 있는 뭐 도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독 행동들 너머에는 이 가변 비율 강화, 이 가변 비율 강화로 학습됐기 때문에 소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를 돌아보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자기 반성으로 가.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의 그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내가 참 한심하다. 내가 왜 그러냐 하고 자기 반성 비슷한데 자기 비난을 하게 되면요. 강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요.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이랬을 때 모른 대답하지 않고 그냥 뻗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더 벌죠. 저도 어렸을 때 매를 좀 버는 스타일이었습니다만. 네. 매를 벌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어야 엄마도 화가 좀 이제 가라앉고 가서 씻고 와. 공부해. 뭐 이러고 끝날 텐데 이거 반성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더 혼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강화를 받아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요. 친구들한테 어? 데이트만 나가면 좀 딱지를 맞는다고 합시다. 건강한 사람 같으면 데이트 한 번 했다 딱지 맞고 그랬을 때 뭐 그 세상에 여자가 그거 하나뿐이냐? 뭐 그날 뭐 그 여자가 뭐 내 애프터를 받기에는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부 귀인을 하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적 귀인을 하고 나는 참 못났나 봐. 나는 이제 앞으로 여자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요즘은 장가 안 가는 것도 숭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넌 참 한심해. 너가 무슨 여자를 사귀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너 또 장점 많고 말이야. 너 실제로는 이런 거고, 그때 그 여자가 뭐 이래서 이랬을 거야 하고 위로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좋은 말 안 해줘요. 근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강화를 해줘요. 이게 또 은근히 강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보면은 이게 뭐 나를 비난하고 그러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 하지만 거기 강화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남 탓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 그렇게 하게 되면요. 거기에 어떤 강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겁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동기 좌절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남 탓이야. 내가 잘못되는 건 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된 거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나를 가스라이팅했기 때문이야? 내 책임이 다 면제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동기 좌절 예상되고 그런 상황인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과거에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요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너무 복잡해. 여러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고요. 다만 여러분이 생각 못한 것이 있다면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지, 내 김정호 교수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 뭐 강화 처벌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칠까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책임 안 져도 돼요. 또 남 탓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자기 비난, 자기 비난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부모님도 어렸을 때 그러더니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징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은근히 남 탓하는 거예요. 내 팔자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자기는 피해자고, 이런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보면은 자기 인생에 책임 안 지는 그런 게 숨어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로받아요. 강화죠. 물론 이제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싫어하는데 떠나게 되는데 왜 안 없어질까요? 가변 비율 강화, 가변 비율 강화. 그 행동이 늘 강화를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징징거리면 떠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몰라. 어떤 사람 그게 이제 궁합인데, 아주 메조키즘 사디즘 궁합처럼 말이죠. 이렇게 또 징징거리는 사람을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 사람이 또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이 또 붙어갖고 또 뭐 또 위로한답시고 또 그러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가변 비율로 강화받은 거야. 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또 이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불건강한 행동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싶다고요. 제 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픈 거 있죠? 자주 아픈 사람. 이것도 또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돼. 진짜 약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직장에서도 부하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아프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면 이건 진짜 매몰찬 사람이 되잖아.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프다 그러면 뭐 부모가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선생님이 떠받들어주고 친구들이 떠받들어주고,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픈 행동이 강화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아픈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매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점은, 오늘 강의 요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건강한 행동을 왜 유지하고 있느냐? 거기엔 숨은 강화가 있다. 숨은 강화. 은밀한 강화가 있다. 또 왜 저 사람은 불건강한 저 행동을 반복하고 있냐? 저 환자는 왜 우울함에서 못 벗어나냐? 왜 불안해서 못 벗어나느냐? 은밀한 숨은 강화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알았으면 온전한 이기주의자 되자 이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이로운지, 어떤 게 이로운지 바르게 알자. 어떤 게 나에게 이로운지. 아니라고 알았으면 끊어야지. 안 선생님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알아차린 순간 성장 동기를 세우고, 그래, 다리 부러진 것만 해도 1차 화살인데
그걸로 내가 루모네이트 반추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다리 부러진 것도 억울한데. 근데 다리 부러진 걸 통해서 나의 불건강한 습관, 반추하는 습관을 이번에 다스려보는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올라와? 또 왔니? 그 생각 또 왔어? 이 닦으면서 또 올라왔니? 이 닦을 뿐, 일할 뿐.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하기 싫은 일이다. 반추가 더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싫으면 반추가 더 일어나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게 하는 뭔가 이유가 주어졌거든. 은밀한 강화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인 경우에는 반추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럴수록 이 일이 안 된 건 그 일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그 사건 때문이야. 이렇게 다 그렇게 귀인시킬 수 있으니 나는 다 면책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오늘 벌써 51분이네. 최 선생님 오늘 저 특강 있죠? 10시부터. 이거 강의다 보니까. 그럼 55분에 끝난다 치고요. 너 혼자 떠들었으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하고, 혹시 윤 선생님 지난번에 뭐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윤 선생님만 받아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에 다루겠다고 했는데 다뤄졌습니까? 의문 갖고 있는 게 해결되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어. 제가 묻고 싶었던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어려서 당한 경험들 있잖아요. 네네. 뭐 육체적인 학대라든지 뭐 성적 수치심 이런 게 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추하진 않더라도 성이 된 후에 나한테 끼치는 영향. 뭐 제 경우에는 남의 집에서 안 자는 거예요. 가까운 가까운 친척 집에서도 안 자요. 네네.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해결이 돼야지 조금 자유로운 삶을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추해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네네. 그것으로 당했던 뭔지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네네. 그런 걸 좀 해소하는 방법을 여쭤봤었어요. 근데 일단 그 정도는 별일 아닌데요. 그 정도 그 정도 조심하는 삶이니까 그게 생활에 윤 선생님 생활에 불편함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제사에 갔어요. 네. 동생 집이에요. 네. 너무나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잠을 잘 수 없다 거기서. 밖에서는 못 자겠다. 그리고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생활에 불편하세요? 가족들이 보기 너무나 이상하죠. 다 같이 오늘 자는데 너만 또 그래서 혼자 따로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못 자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떠한 경험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는구나. 네네. 그러면 그 경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생활에 크게 자주 있는 일 같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그건 생활 속에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별나다. 그 정도의 별남 정도는 괜찮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의 삶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또 좀 뿌리를 뽑아야죠. 근데 그 정도라면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건 어쨌든 사실은 회피 행동이에요. 그 불안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이 생각 무엇이 처벌이고 무엇이 강화인가가 인지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고를 당한 사건 자체도 내가 인지적인 말하자면 해몽이죠. 에 따라서 그것이 처벌로 경험될 수도 있고 강화로 경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우에 물론 복잡하지만 그 이유는 그 인지적인 것, 꿈의 해몽이고 그 기제는 강화와 처벌로 단순하다. 근데 복잡한 거는 이 생각이고 이 생각을 다스리는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MMPT에서 그 P,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에서 웰빙 인지를 통해서 그 해몽해내는 그 실력을 양성하는 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오늘은 조금 기본 기제로서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특히 그 은밀한 숨은 강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건강한 행동, 또 내가 내 주변 사람의 불건강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나에게 강화를 주거나 상대방의 불건강한 행동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강화를 주는, 특히 이 가벼운 비율 강화, 내가 선생님 언제나 강화를 죄송합니다. 준다는 게 오늘 아니라 특강이 같은 링크를 써서요. 예, 알겠습니다. 맞춰주시겠습니다. 같은 링크예요. 네. 같은 그래서 아이디를 쓰다 보니까요. 예. 윤 선생님 그럼 다음에 또 예, 예. 얘기를 하고, 네. 1분만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마치면 안 되니까 1분만 마무리 명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벌써 9시 7분인데요. 10시부터 박정효 대표님하고 우보용 소장, 이 우보용 소장을 우리 우용우 변호사랑 이름이 두 자나 똑같네. 네, 그래서 박정효 대표와 우보용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그 웰빙 라이프를 위한 마음 기술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 선생님 안 나가면 됩니까? 나가셔야 합니다. 이 같은 줌 주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 나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주소 알고 계세요? 들어오는 거? 일단 은 선생님 아닌가? 그러면 최 선생님 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요 주소예요? 네, 요 주소 네 복사하시고요. 네, 복사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봬요. 건강, 평화, 행복, 성장.